나 네, 오늘 우리 이현우 사장님께서 봄날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검정색으로 입고 왔죠. 근데 사실은 오전에 미팅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옷에다가 마테를 쏟아가지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오면서 아, 오늘 오후에도 또 한 번 마테를 쏟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검정 옷이 제일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제가 화려하게 원래 민트색을 입었거든요. 아, 그럼 딱 멘트랑 맞았을 텐데. 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 소개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조카의 아토피 때문에 또 저희 아빠의 심혈관 질환 때문에 유니시티를 만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뒤에 이제 저희 사례 중에서 저희 아들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앞에 저를 이제 소개하는 그 이야기들을 저희 아들 이야기로도 조금 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막 뛰어 나왔습니다. 그 강의가 1시간 정도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유니시티를 바라봤던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보다 어차피 아까 보니까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호응도 해주시면서 강의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저는 이제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이제 SK텔레콤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점사업본부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서전도 센터잖아요. 저쪽에 이제 혹시 그 SK텔레콤 빌딩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쪽에 이제 1층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나 이제 부장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문은 점점 더 사실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좁아지는데 내가 과연 이 안에서 정말 60세와 정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저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아이들 육아가 됐든 그리고 제가 맡은 바에 대해선 소임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제가 왜냐하면 또 우리 사업이 누가 그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처럼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제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는 '내가 진짜 멍청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알려주면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면은 이게 주도적으로 제가 이 생각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5년 차, 6년 차가 이제 회사 생활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팀장님들은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다른 공부를 회사에서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다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미 부지점장 그 주택관리사 같은 거 공부하면 되게 괜찮아. 정년하고. 근데 그때 도대체 이 업무를 해야 돼. 자꾸 다른 걸 뭐 하지? 나 이제 6년 차 가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인생이 끝날 게 아니니까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했었던 게 복지 쪽으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그 기간제 산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아시죠? 예, 남자분들 아시는 분들 많아요. 기간제 사업이라고 이제 SOC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 이 투입하는 그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텔레콤 다녔을 때만 해도 되게 오래전이에요. 엄청 옛날에 90 구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부동산이나 건축 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어디로 많이 편성이 되나요? 복지. 예, 노인 일자리도 맞아요. 복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인 일자리도 복지 정책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메디컬 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도 힘들지만 그런 쪽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데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CT를 저 유료요. 근데 되게
깊게 잘 알려줘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이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 PDT가 있었진 않지만 센터 두고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대구대학교라고 하는 복지에 최적화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다시 또 2학년으로 들어가서 3년을 공부를 하고 예, 또 다시 자격증을 따와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련도 없이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이제 충격적이었냐면은 그 이 상가들을 구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전주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나 좋은 상권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은 상권이라고 그나마 생각하는 곳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아파트 가격. 그리고 임대로서 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왜냐면 저는 유니시티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저희 아이들 또 조카 건강 때문에 만났는데 제가 원래 마케팅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서관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말이 딱딱 맞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보는 게 정말 진짜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맨 앞에서 계속 강의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 사실 이제 이현호 사장님의 그 앞에 트렌디한 강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강의를 항상 들어보면은 그 지금 딱 우리가 현재 상황에 처해져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국가 예산안들,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총 통합을 해서 이제 그 눈으로 이제 객관화된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은 연봉 받죠? 유니시티에서 말고 부업하시는 분들 연봉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건강 공부만 하고 건강 이야기만 하고 당뇨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당뇨가 있어. 그러면 제품 한번 먹어보세요.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당뇨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돈에는 관심은 없고 제품에는 어, 한 먹어볼 만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분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도 사실은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2019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잡코리아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 보세요. 예를 들면은 40대가 약간 중위소득이 지금은 조금 더 되는데 내가 4,500에서 5,000 정도 사이가 내가 평균 연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도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왜 이렇잖아요. 고지혈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아픈 데가 없고 그럼 답답하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것보다 더 잘 나와져 있는 거는 잡코리아에 들어가시면은 직업별로, 나이대별로 평균 연봉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럼 그분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뭐 데미지를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평균 연봉을 이렇게 받아봤자요. 결국에는 아파트 한 채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희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아파트를 평균적인 우리가 연봉을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평균 30평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은행 그게 30년이에요. 29년에 30년 걸리는데 중요한 건 10원도 한 장 안 써야 돼요.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 부자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위치에 가지고 있는 가 근데 왜 부자는 3대가 가지만 내가 부자가 아니면 1대에서 또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유니시티를 잘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은 잘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 정말 이게 경제관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사장님, 그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40대인 거죠. 앞으로 60대가 돼가지고 노후를 살아갈 때 매달 부부가 합산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전혀 고려 안 됐고요. 예, 저 진짜 너무 막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앞에서 200만 원이요? 왜냐면 커피 값이 한 30년 전 대비해서 6배가 올랐어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이 어쩌면 6분의 1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경제적인 공부를 좀 더불어서 유니티와 그 건강의 공부와 더불어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분들 한 60대 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는 이제 그 고객이라면 저는 60대한테 안 들어요. 예. 왜냐면 30대 젊고 똑똑하게 와가지고 브리핑한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좀 그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장기적으로 내 보험 플랜을 맡길 것 같아요. 근데 60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도 그런데 유니시티는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들을 경제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유니시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서두에 제가 조금 깔았어요. 끝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돈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 제품 컨설팅에 좀 뭐라 그래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죠. 진짜 깜짝 놀래요. 당뇨가 너무 심해요. 아니면 암 수술을 했어요. 한 달에 본인 몸에 투자를 50만 원도 못 한대요. 돈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 같이 돈 벌어봅시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런 건 싫대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예.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죠. 예. 내가 건강을 챙기려면 반드시 돈이라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당장의 수중에 50만 원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부터 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죠. 건강에 돈 못 쓰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 본인의 월급에 파이에서 탁 슬라이스 쳐요. 이거는 교육비, 이거는 의료비, 이거는 무슨 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근데 더 플러스 알파적인 소득을 벌자고 하면은 또 시간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유니시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결국에는 내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 주면서 같이 방향성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못 사요. 아파트 못 삽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 사연 중에 20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왜냐면 사실 내가 생계도 유지가 못하는 상황에서 꿈을 꾼다? 어불성설이잖아요. 생계 유지부터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바를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유니시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돈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뭐 월급을 얼마를 받고 뭘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그걸 알아야 이분에 맞게끔 제가 이제 플랜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적금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니시티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적금을 들어?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금은요. 내가 앞으로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저희 봤잖아요. 이 정도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관점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두부터 맵죠, 강의가. 예, 그죠, 맵죠. 고추냉이 맛이 나네요. 저도 말을 하면서.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금 이야기가 이제 이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유동하지 않은 자산들이 이제 그 부동산 자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부동산 많으면 뭐 합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그쵸.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저희 아파트 지금 매물이 70개나 나왔어요. 저희 아파트가. 예. 70개나 나왔어요. 근데 그 매물 중에서 팔리겠냐고요. 어떻게 잘. 안 팔린다니까요. 뭐해야 팔려요? 가격 낮추면 팔리죠. 예, 파격적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유동 자산이 또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모아놓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그 돈은 그냥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변화 다각화를 줘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훨씬 더 큰 이것들을 창출을 할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 7년에 8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돕니다. 근데 내가 40살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20
플러스 20살까지 두 번 정도 정말 좋은 기회로 좋은 기회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한 3억, 5억 미만이다라고 하면은요. 어차피 거기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되는 게 진짜 많아봤자 2, 3억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두 번 사이클 돌아봤자 4억에서 8억 정도라고요. 그것들로 내 노후가 마련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가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입이 지금 이게 현실 점검인 거예요. 이게 웃어 넘어갈 얘기들이 아니라 5년 후 내 인생이란 책을 제가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한테 받고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 대해서 수입이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싶고요. 잘 가르쳐주고 싶고 재능이 어떤 것인지도 좀 내가 발견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그 투자가 나한테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사실 보기 싫었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첫째 장녀로서 우리 부모님의 노후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소득은 언제나 잘 벌어도 언제나 부족했어요. 두 번째로 시간적인 여유는 더더욱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 끝나고 나서 저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10시, 11시가 돼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과제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2시까지 공부하고 또 인강 듣고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유니시티를 만난 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하고 내 가족의 미래를 진짜 보장해 줄 수 있냐. 이게 저는 정말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뭐 오늘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머니가 참 돈은 잘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도구를 제대로 못 만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쓰레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예,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유니시티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또는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장에서 한 5번, 10번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내지는 누군가가 너 진짜 변해야 돼 이제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변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예, 이 시대의 변화에 저는 압도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변화를 빨리 선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저는 유니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여행 갈 수 있어요.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여행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멋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박미주 대표님이나 뭐 서영길 대표님이나 최종훈 대표님이나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을 되게 닮아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내가 내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분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저는 24살에 이제 그 취업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3개월 이후에는 쉬어본 경험이 저는 전무예요. 예, 거의 남자들처럼 일했어요. 쉬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장녀였고요. 제가 장녀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돈을 벌 때에는 우리 그 둘째, 셋째 학비가 또 있었어요. 그 무게도 사실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남편하고 저하고. 그래서 또 내 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야 되고,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내 시간을 도대체 언제 가져오구나. 그런 시간을 보통 60대 이후에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내 몸고 내 정신도 지쳐 있었죠. 근데 젊은 상태에서 갖고 싶어요. 하루라도. 그리고 존경받는 네트워커이자 엄마.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명예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세요? 명예 때문에 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존경받는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텔레콤에 있을 때는 저희 최 땡땡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뵙고도 그냥 돈 많지 부자지 이런 생각 저분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물론 그분이 저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의 인성이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 네트워커들의 대표님들, 서영교 대표님, 최종미 대표님, 뭐 박매주 대표님 이런 우리 내노라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그냥 존경스러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싶어서 유니시티한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돈과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딱 사이로 봤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40% 이상 급성장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학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 둘이 초등학교에 다녀요. 예쁘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운동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뚱뚱하지 않거든요. 근데 뚱뚱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뚱뚱한 애들이 손에 꼽았어요. 그렇죠. 다 시커멓고 말랐잖아요. 새카맣고. 근데 요즘에는 하얗고 뚱뚱해요. 예, 하얗고 뚱뚱해요.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우리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하겠다. 비만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두 번째로 당뇨병이 10명 중에 3명, 혈압은 30대 이상의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계선까지 하면은요, 당뇨는 우리나라에 70% 정도 돼요. 70% 정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췌장이 뭐 다른 이 서양인들보다 좀 짧죠. 예, 짧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거의 대다수가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있어요. 약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처방받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유니시티 코리아가 더 나날이 가면 갈수록 탑 오브 탑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유니씨는 날로 성장하는데 아픈 사람이 많은 건 참 그렇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심뇌혈관으로 돌아가신 분이 하루에 이 160명 이상이에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그거보다 훨씬 많더라고. 매스컴만 안 탔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혈관성 치매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많잖아요. 여기 그 사대보고 사거리에 뭐 제2비외과라고 해서 혈관병원이라고 이제 크게 예전에 지금 다 생겼잖아요. 뭐 투석병원 있고 뭐 위에 요양병원 있고 뭐 해가지고 다 예쁘게 하나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안타까운 거죠. 예. 결국에는 그게 딱 순서대로 되는 거. 오늘 제가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운주 쪽에 있는 이제 골프장에 갔었어요 오전에.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그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분이 본인은 이제 그 간이 안 좋고 그리고 와이프는 이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을 맞는데 인슐린을 맞으면 부작용이 저혈당 쇼크가 많이 오잖아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와이프를 알아보겠더라고요 데스크에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저랑 같이 40대를 살아가도 이런 흐름을 모르면은 의사만 맹신하고 약사만 맹신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본인의 임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혈관성 치매가 생기겠죠.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이른 나이에 인슐린을 맞잖아요. 아이가 카카오톡 프사를 보니까 되게 어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질병은 의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유니시티의 사업성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회사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창기 화학약품연구소 안에 가장 먼저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FDA가 설립되기 전부터 자체 인증 마크를 통해 제품의 표준화를 정착시켰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 갔습니다. 현대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여 직접 유통했던 회사가 비타민의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영양제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복합 비타민을 만들고 비타민 연구소를 세웠는데 영양학자가 아닌 미생물학자, 유기화학자, 생리 및
발달 생물학자 등 그들은 비타민이 아닌 천연의약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곧 동종요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FDA가 설립되고 의약품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제약회사였던 유나이티드 드럭 컴퍼니의 제품 표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도 우수한 의약품과 비타민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렉솔 제약 안에 있던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 독립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라이커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게 됩니다. 렉솔이 가지고 있던 동종요법에 대한 광대한 R&D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천연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약품과 비타민 그리고 천연 치료제의 모든 정보는 렉솔이 소유하였고 그 정보력과 기술력은 FDA, PDR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렉솔은 현대의약품이 폭발적인 성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 분야로 보았고요. 동종요법을 건강을 지키고 치유하는 또 하나의 분야로 나누어 질병과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며 실질적인 100세 시대의 건강 수명을 준비하는 회사 소개는 이걸로 위대한 해도 될 기업이었습니다. 것 같아요. 이제 긴 말 필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송준태 사장님 이야기하셨던 동종요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네,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가방에 한번 더 열어보시면 뭐 호박즙이나 양파즙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시원하게.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없었어요? 그냥 한참 됐어요. 저 고등학교 때 막 부으니까 살찌고 부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호박즙을 해줬어요. 뭐 막 먹기 싫다니까 포도즙도 해주고 뭐 포도 농장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먹어요? 지금 주변에 그 다 없죠. 그 건강원이라고 하는데 다 없죠. 예. 이게 서서히 사람들이 안 먹게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매스컴을 많이 탄 거죠. 예. 이게 독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고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타블릿이나 정으로 그 동그랗게 생기고 뭐 안에 캡슐 안에 들어가고 요런 거요. 근데 고것과 유니시티 제품은 어떤 게 차이가 있냐. 처음에 저희는 이 동종요법의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약과 같은 효능은 있으나 부작용은 없고 세포 재생을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이런 작용이 있고 또 이렇게 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네, 소위 말해 R&D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유니시티에는 보테니컬 리서치라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들이대는 분들 없던데 농장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웃어버려요. 그냥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농장이 봤어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보셨어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그것보다 얼마나 이 회사가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있냐. 그쵸? 예, 이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테니컬 리서치. 예, 유니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식물의 영양소들을 계속해서 추출해내고 찾아내고 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3세대, 4세대, 5세대 제품인 거죠.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싸고 좋은 게. 요즘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미팅 해보면은 우리 거 뭐 싸고 좋대.
뭐 어딘지 아시죠? 싸고 좋대. 그러면 이제 오메가 한 명 딱 보니까 650밖에 안 돼요. 그게 뭐 오메가입니까? 우리 개도 안 먹어요. 우리 개도 안 먹어. 자, 이 4세대 5세 제노미슈티컬하고 5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노미슈티컬은 우리 유니시티 이 명칭을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 제노미슈티컬은 유전자가 계속 이제 짧아지면은 이게 텔로미어라고 하죠. 그 길이가 짧아지면 죽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게 저속노화라고 한다는 거 유명하죠. 유행이잖아요. 저속노화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속노화 말고요. 지금 우리 가속노화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유니시티 제품으로 저속노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맞춤으로써 그 뭐 건선, 아토피,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계 질환들도 정말 좋아진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국에는 5개의 국립 동종요법이 있고 요법 병원이 있고요. 국립병원입니다. 독일은 4천억이 넘는 의료 비용을 이쪽에 쓰고 있어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죠. 근데 또 그럴 거잖아. 뭐 오메가는 유니시티 거 먹고 뭐 어떤 거는 어디 거 먹고 본인 조합 잘 해 드시대요. 예. 아 그럴 거면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하시지. 무슨 반응만 나오면 또 물어보잖아요. 예. 아,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게 있다고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유니시티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유니시티 건강에는요. 건강 철학은 5개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이죠. 물은 요즘에도 그 인스타에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SNS에도 보니까 물 먹는 방법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 벌컥벌컥벌컥 물이 마시면은요,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쏟아요. 우리가 몸에서 딱 한 번에 먹었을 때 받는 거는 150ml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 한 달 전에 내 몸 상태, 내 몸에 내가 먹었던 그 물의 상태를 그때 배설을 하고 있는 게 한 달 주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도 내가 오늘 당장 지금 먹는데 소변이 많이 나와. 근데 그게 내 한 달 전의 몸 상태가 지금 배출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왜 이렇게 제품 먹으니까 오줌을 많이 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출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벌컥벌컥 마셔서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 전에 몸 상태가 그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예, 요즘에 우리 저탄고지 막 열풍이잖아요. 네. 여기는 근데 별로 빼실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또 인바디 해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뺄 때가. 그쵸. 어떤 분은 골격근량 올려야 되고 어떤 분들은 체수분량 올려야 되고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는 다 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피, 네, 호르몬, 피로 이런 청소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초 영양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영양분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필요한 영양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도 다를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자, 타겟 영양은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또는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있죠. 직업적인 특징. 나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여기 이쪽 이 비인동이랑 기관지 쪽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소변을 계속 참는 직업이라고 하면 뭐 신장방광 그런 대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는 직업이라면 이 손목이나 이 눈 같은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타겟 영양군으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가 좀 이게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직접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위도 보면은 어떠한 뭐 관을 통해서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췌장도 보니까 더 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식도하고 위도 연결이 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반드시 연쇄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은 지금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위가 안 좋고 다른 데는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어차피 그분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연쇄적으로 다른 장기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을 먹어서 더블 케어 약을 먹어서 두 배로 악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소장입니다, 소장. 우리가 대장 청소는 들어봤어도 대장 청소는 뭐 여러분들 뭐 소금물로도 많이 하시대요. 소금물 먹는 거 천일염으로 뭐 그렇게도 뭐 하시기도 하고 뭐 본인 나름대로 하시는데 사실 소장을 청소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장은 사실 우리 내시경도 들어가지 않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장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밥 먹은 찌꺼기들 뭐 이런 글루텐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근데 우리 화장실 변기를 계속 치우지 않아 봐요. 그럼 뭐가 자꾸 시커멓게 쌓이죠. 그게 이제 내 장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소장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이 소장 안에 면역세포가 70%, 80%가 살아요. 자, 그러면 그 껍데기만 벗겨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면역력도 되살아나고 면역력에 관련된 문제를 그래 이것들을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면역계 문제가 생겨서 안 좋았던 부분들을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질병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장이 깨끗해지면서 면역력이 되살아나면서 그 질병이 좋아지는 것이 이걸 먹어서 무조건 막 눈이나 이거 먹으면 무조건 비염이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의 면역계가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책을 보여주면 훨씬 더 많이 신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보통 어떤 것들을 먹어요? 채소 위주로 먹어요? 아니면 탄수화물하고 지방 위주로 먹어요? 예. 근데 그 유니시티 강의자 가면 좀 반절이상 채소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식단하신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탄수화물하고 거의 고기 위주 식사를 많이 하죠. 예, 채소값도 비싸기도 하고 채소를 또 애들이 골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탄수화물이나 그리고 이제 고기들을 먹었을 때 내가 장이 그날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염증에 의해서 내가 이 거름망들이 조금 찢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소화되지 않은 거대 분자의 상태로 얘네가 막 혈관에 막 타고 돌아요. 여기 이제 제가 말로 설명 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우리 보면 즉각 방어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는 소고기를 먹었을 때 되게 예민했어. 근데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닭고기가 들어와도 어느 날 그래요. 또 어느 가 돼지고기가 들어와도 어느 날 그래요. 비슷하게 이제 단백질 종류만 먹으면 그러네. 이렇게 자꾸 장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기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 변비가 왔다가 설사가 왔다가 아니면 설사만 있다가 아니면 변비가 왔다가 변비가 있다가 이런 것들 모두 다 과민성이거든요. 과민성이에요. 장에 염증이 많아 생기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냐면 내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기가 썩은 장을 잘라내죠. 크론병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 버리잖아요. 변비 왔어. 막 뭐야 그거 그 변비약 막 마그밀 같은 거 뭐 둘코락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계속 먹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변비약을 오래 먹은 사람 장을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진짜로.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장이 냉해지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까. 결국에는 염증을 내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염증을 이렇게 하루 이틀이 될까요? 다이어트가 일주일 만에 물론 될 수 있죠. 근데 금방 요요 오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40년 이상, 50년, 60년 쓰셨으면은 1, 2년 정도는 이 인간적으로 좀 같이 해줘야죠. 그죠? 여기는 그러신 분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소장을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 클리어스타트팩 플러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비염 천식등은 아까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쵸. 근데 얘가 혈관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거대 분자가. 그러면 얘만 탁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쪽을 혈관을 떨어뜨려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외에도 이 옆에 있는 내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가면역 질환 대표가 비염이죠. 건선이죠. 천식이죠. 루푸스이죠. 류마티스. 그다음에 뭐 강직성 척추염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렵고 길다. 이러면 다 자가면역 질환이고 처음 들어봤다. 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건 약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성 신부정 4기예요. 4기인데 지금 루게릭이 의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진단을 받으셔도 치료약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고 왔어요. 예. 어차피 이제 그 우리가 면역계 질환은요. 치료가 안 돼요. 현대의학에서는. 예.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면역계 질환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 클리어 스타트백 플러스를 했을 때 좋아지는 사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두통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여름 이제 왔잖아요. 벌써 한 이틀 전부터 여름이 갑자기 왔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팽팽해지죠. 가스가 차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썩은 장 상태예요. 그럼 그게 혈관을 타고 올라가. 왜냐면 이어져 있으니까요. 예, 막 타고 올라가요. 그럼 걔가 두통을 유발합니다. 제가 변비가 해결됨과 동시에 두통이 편두통이 해결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어떤 분들은 막 하루 이틀만 먹어도 이거 알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3개월, 4개월 먹어보니까 변비가 해결이 되면서 두통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변비가 워낙 심해서 요거를 처음에 하나를 먹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똥꼬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완전 막혀서 이희철 대표님 연락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뒤로 저는 반포를 줄였어요. 그렇게 또 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들어가면은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 왜냐면 냉하니까 변비약도 오래 먹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만성 피부 질환이에요. 너무 심각해요. 면역계 질환이에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럴 때 보통 누구를 찾죠? 유니시티를 찾죠. 그 전에 좀 찾아보세요. 된다고 할 때. 근데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장 케어만 했습니다. 살은 더불어서 빠졌고요.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난 게. 이분이 이제 거의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전신으로 번진 케이스거든요. 요렇게 또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피청소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병이라고도 하죠. 저도 사실은 밥, 빵, 떡, 탄수화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맛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끊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제품 먹고 먹기도 합니다. 제품 먹고 먹기도 하는데 사실 내가 어떤 이 디펜스할 도구가 없다고 하면 이 생기는 거예요. 예,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신호 전달 그 물질의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등등등등등 피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이러잖아요. 제품 이게 강의 싹 들고 나서 그러면 발톱 혹시 뭐 좀 더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으로는 딱 그런 거예요. 나는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갔지 배가 아프면 내과에 겠어. 심장이 안 좋으면 수당계 내과에 가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생활에서 배우는 지식을 토대로 발톱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환이 잘 되고 피가 깨끗해지면 발톱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스폰서님들 귀찮게 하지. 그러니까 스폰서님 그 비염은 되나요? 뭐 어디 살이 있나요? 뭐 여기 낭독망바 살이 있나요? 이 무릎 뭐 살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공부를 조금 하시면 다 눈에 보여요. 어차피 다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혈관 관련 질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 플러스 이 우리 세트라고 피청소 제품을 먹으면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일형 당뇨라고 하면은 2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질병을.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쵸. 이런 것들을 좀 관점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두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와요. 약을 먹어도 옵니다. 요거는 이제 혈관에 피떡이라고 하죠. 피떡이 쌓이가 되는 원리인데 잠깐만 제가 보고 갈게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동맥경화라 한다. 그렇게 혈관이 좁아져 일시적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 하고 동맥경화와 함께 갑자기 발생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 근육을 죽이면 즉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은 대개는 한 40%, 50% 정도 좁은 상태로 지내다가 혈관벽의 안쪽에 쌓여있던
혈관 벽이 뜯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노출이 되면서 혈전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여기가 생기면서 그 혈관을 스텐트 아예 하는 막는 곳이에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아빠가 스텐트 시술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를 보고 알려줘요. 보이시죠? 이쪽은 피가 가는데 이쪽은 피가 거의 지나가지 않죠? 이거 좀 동의해 주시고 바로 이제 스텐트 삽입 바로 들어가면 요거 여기예요. 딱 보니까 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빠 이제 보호자로서 이제 저 엄마 막 무섭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곳인데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익숙한 곳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생겨요. 혈관의 때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약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약의 전부. 예. 근데 여기서 제약회사만 다른 거예요. 제약회사만.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것들 막 막고 막 차단을 하고 방해하고 억지라고 그냥 들을 때도 안 좋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의 원리로 수분을 이제 강제 배설을 하게 돼서 심장에서 우리 피를 이제 수분을 조금 있게 되면은 사실 혈압을 조절하기가 편리하니까 뭐 그렇게 혈압을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알파 베타 차단되는 그냥 교감신경 자체를 차단하는 거라서 이것들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요, 폐색이 계속 일어나요. 폐색. 예, 폐색. 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던 것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죠. 이거 모르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약을 통해서 처방을 하는 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홍세영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약을 쓸 정도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요런 것들은 좀 시기적으로 내가 먼저 알아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케어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케어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이오스 라이프 10 플러스 세트입니다. 세트. 이 기전은요,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써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잖아요. 식사 10분, 15분 전에 먹게 되면은요, 이 섭취형 콜레스테롤을 차단을 합니다. 이 식물 스테롤은 보니까 약사분들 조금 뭐 외국에서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요거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맞아? 이게 진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식물 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 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물 스테롤 분자 구도가 되게 유사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식전에 먼저 섭취를 해줬을 때 먼저 이 콜레스테롤을 쓸 수 있는 데 다 쓰고 나중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해준다. 첫 번째로 뭐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지방간이야. 막 술 끊어. 물론 좋죠. 지방간이야. 뭐 고기 안 먹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간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지방들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게 만들어서 아예 약 같은 경우는 아예 야 너 콜레스테롤 앞으로 나오지 마. 너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조율을 정확히 해주면 적당히 해주면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뇌 피질, 근육막, 신경막, 세포막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크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당뇨가 질병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장성분이 많으면 어때요? 죽어요, 사람이. 예. 쇼크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막 배변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오줌으로 빼내지 않고도 내가 잘 세포 속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C 플러스를 빌어서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당뇨도 사실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압, 당뇨, 고지혈을 좋아지게 만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뒤에 보면은 이번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브레스나 막 여러분들 그 시조새 아버님 아니에요? 우리 아빠. 예, 그쵸. 예,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도 미국에서 교황 주치의였어. 그리고 나도 대통령 심장 주치의였어. 근데 우리 아빠가 이 심장 질환으로 죽고 우리 형도 심장 질환으로 죽었어. 근데 내가 우연하게 의사인 친구로부터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제품을 해가지고 섭취해서 먹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 먹었던 당뇨약을 끊기도 하고 혈압이 조절이 되더라고. 이런 것들을 누가 말했어요? 바로 이분이 말씀을 이 박사님이 하셨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냥 있는 걸 믿으면 돼요. 현존하신 분이고 역사 속의 인물 아니에요. 예, 역사 속의 라이너스 폴링처럼 돌아가시면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직도 유튜브에
계속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이 필드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내가 내 입으로가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면 또 뭐가 돼요? 직장암, 결장암, 유방암 이런 것도 식이섬유로 좋아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계시면은 사실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입술 한번 보시면 입술이 되게 많이 보라색이죠. 아, 그쵸. 실제로 보면 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진짜 약을 많이 먹었어요. 뭐 류마티스부터 뭐 갑상선 암 수술해서 뭐 그런 것도 먹고 또 진통제도 먹고 그다음에 그 침 마르는 병을 뭐라고 하죠? 맨날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침 마르는 병 있죠. 베체트 말고 뭐죠? 쇼그렌. 쇼그렌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약을 한 10알 정도 복용을 하셨어요. 한 끼당. 근데 껌을 맨날 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유니시티를 딱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도 보고 귀도 보고 손톱도 보고 다 보잖아요. 예, 눈 색깔도 보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제스처나 킁킁거리는지 손은 어떻게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껌을 씹는 거예요. 상담할 때.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껌 왜 씹냐고 여쭤보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아파서 껌을 씹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처음에 먹어보고 괜찮았어요. 괜찮아가지고 강의장에 이제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어디인지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연구원인데 우리 아들이 먹지 말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아들 너무 잘 키우신 건 아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딱 3개월 안에 사장님의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가 직접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미쳐야 본전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강의장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입술 색깔 한번 보실래요? 예, 엄청 좋아진 거예요. 약도 많이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본인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껌을 끊게 됐어요. 침이 생겼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 그뭐 아들한테 그럼 내가 아들한테 어떻게 했어?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우 뭐 그냥 나는 먹고 좋으니까 네가 사줄 거 아니면 전화 끊으라고 했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유니시티가 재구매로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나가는 게 우리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검사 결과지는 너무나 많아요. 그쵸? 이거는 뭐 발에 채이게 많으니까 뭐 3개월 후에 이렇게 됐고 6개월 후에 이렇게 됐고 근데 어떤 분들 초보자들이 그래요. 근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준데 왜 그 몇 개월 만에 나았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해요? 몇 개월 만에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해요? 예, 사람의 몸이 다르니까요. 이거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예,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당뇨막막 같은 거 좋아지게 점점 시력이 좋아지고 만들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언제까지다라고 확언해 드릴 수가 없는 것뿐이죠. 다만 그 시간을 같이 하시게 된다면 네, 아마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약을 5알에서 3알 정도로 줄였는데요. 나중에 피검사 쫙 보시면은요,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 5.7로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300에서 120도 떨어졌어요. 통풍이 있었는데 통풍은 지금 낮아져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끊어졌고요. 근데 그래도 어떡해요? 혈압당뇨 고지혈약 그대로 또 3알은 처방 받아 오셨어요. 이 정도 수치면은요, 약을 안 먹어도 충분하게 이 제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간 수치는 500에서 300 뭐 이런 사례는 사실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강의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호전 반응 사례예요. 당뇨 때문에 발 색깔 한번 보시면 피가 발끝까지 안 와서 항상 발이 시리고요. 예, 그리고 순환이 안 돼서 이 발을 맨날 주무르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이 나오니까 자꾸 사진을 찍어서 족 사진을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한테 호전반 나와서 너무 좋대요. 예, 그리고 나서 발 색깔을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순환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젊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네, 집안이 다 당뇨 집안이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할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먹지는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 세제 반 컵씩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드시나요? 아니 이제 신용카드만 씹어 먹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뭐 공기 중에도 옷도 그렇고 배달하는 음식들에도 그렇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화학 첨가물이 많은 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인이 섭취하는 게 보통 24kg 정도 쌀 한 가마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화학 첨가물은.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말했던 소주컵 반 컵 정도의 그 세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중금속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빼내주지 않기 때문에 불임 난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계속 질병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질병군을 말하는 거예요. 수은은 뭐 그 생선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오고요. 이 많아요. 내가 일부러 막 아, 오늘은 맛있겠다. 오늘 수은 반찬 먹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음식들을 통해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임도 난임도 아토피도 건선도 우리가 이름 모를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 중에서 50% 정도는 이 자가 면역이 질환을 진단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앙케이트에서 대답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약이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모른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는 이제 기능학 의사들이 책 같은 거 많이 써놨을 때 너무 솔직하게 써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또 소비자들은 어때? 그거 못 믿죠. 내가 지금 다니는 병원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조금만 예, 주위를 둘러보면 본인이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 걸 알 텐데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좋아진 사례들은 저희는 어때요? 마이바이옴팩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건선입니다. 전주 살아 입은 전주뿐이에요. 이 근처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선이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같이 할 때가 디렉터가 안 됐을 때였어요. 겁도 없이 한 거예요. 뭔지 모르고 진짜 뭔지 모르고 했어요. 뭔지 모르고 했는데 아니 좋아지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제품을 더 믿게 됐어. 더 믿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요. 심각하죠. 예, 근데 여기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똑같아요. 예, 근데 좋아진 사례들을 또 가지고 있고 한포진 사례입니다. 한포진은 무조건 항생제 연고 발라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아닌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아마 지금 이분도 강의 듣고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본인이 다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6일차, 7일차 완전 거의 깨끗해졌죠. 8일차 보세요. 지금 흉터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 이런 것들이 아는 게 힘이다라는 거죠. 아토피 이게 저희 조카인데요. 너무 미미하죠. 제가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조카가 아토피가 심할 때는 못 찍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얼굴 빼고요. 온몸이 다 그랬어요. 그 대자인에 갔거든요. 와, 진짜 이 전주니까요. 혈관을 못 잡더라고요. 진짜 막 동생이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위 다 찌르고 발 다 찌르고 해서 결국에는 전북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아,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또 이제 여기 간호사 선생님께서 한 분 계셔가지고 예,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또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이제 안 할 때라서 해외여행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야죠. 아토피 타고 안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가족끼리. 갔는데 내내 밤비행할 때 우니까 진짜 막 등에서 식은땀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조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같이 이제 동생 식구랑 갔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호전 반응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케어됐어요. 첫째, 둘째 다 좋아 있는데 다 케어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쥐젖이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세어보세요. 점점 떨어져요 얼굴에서.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면역이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제 대구 강의장 가셨는데 엄마가 갔어요.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인데 가슴 크기 한번 보실래요? 성조숙증. 7살 때 찍은 거 가슴 많이 나왔죠. 근데 딱 제품 한 달 먹었는데 딱 영양으로만 균형을 잡아줬어요. 마이바이옴팩하고 칠드런스 포뮬러 칼슘 딱 먹었더니 한 달 만에 가슴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가슴이 나 두 번째는 배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그 성적 수정을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사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너무나 많이 익히 아시죠? 예,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아시잖아요. 사례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제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자궁에 이제 뭐 그 난포성 무롱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것도
내가 만약에 유니시티 강의를 안 들었으면은 진짜 완전하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꾸준하게 강의를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됐었어요. 너무나 이거를 잘해보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 센터 막 전체 강의장을 다 돌아다니고 막 뭐 맨날 옆에서 듣고 강의장에 살고 이랬었는데 그때 강의장에서 밤에 12시인가 나왔어요. 제가 대표님들하고 막 얘기 듣다가. 근데 그때도 막 하혈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지나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는데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대시양 아파트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 하고 이게 이제 디자인에 갔는데 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쑥 꺼냈더니.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이게 뭐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를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보냈어요. 큰 병일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북대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당직이 있었어요. 전북대 안병동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쨌든 저는 그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면서 총파 보면서 그게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가 멈춘 다음에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던 사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갑상선은 똑같아요. 예, 맨날 피곤하고 누울자리만 보고 무기력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좋아진 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사례는 진짜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례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뒷부분 끝낼게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 뭐 캡처나 사진은 좀 안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저희 아들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인데요. 이때는 진짜 한 20 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한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만 아픈 건 상관없어. 근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이때도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대구대학교에 있었던 게 사회복지하고 언어치료, 뭐 심리수정, 뭐 행동수정 뭐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딱 보니까 5살 때 사실 한 3살 때, 4살 때부터 좀 남들하고 다름을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 주위에도 다른 아이가 있는데 부모들은 잘 못 봐요,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이제 몇 마디 나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보였는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ADHD에 관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다 우리 아이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안 가게 되고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근데 1학년이 딱 되니까 진단을 받으라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피하고 싶었던 건데 왜냐면 주의가 산만하고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요. 아이들한테 과잉 반응을 보이고요. 아이들을 어쨌든 때리기도 하고요. 방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일단 진단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저기 아중대 가면 김땡땡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요. 다 아시는데 예.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예,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예, ADHD입니다. 약 복용하셔야 될 거, 애기 약 먹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막 화가 나는 거는 아버님은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배우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ADHD는 부계 유전이 80%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전화했어. 너 어땠어? 너네 형 어땠어? 예전에 막 너 아빠 어땠어? 갑자기 화가 막 나가지고 왜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밥 먹으면서 부계요전 80%래. 제가 이제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속되고 안 되다 보니까 약을 먹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제가 유니시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죄책감을 느꼈던 거예요. 남들은 약을 끊어라, 먹이지 말아라, 호르몬제 맞추지 말아라, 그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는 약을 줘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도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대안학교는 이제 이 출퇴근 시간이라 우리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등교 시간이 왔다 갔다 2시간이 걸리고요.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다가 한 약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 조금 넘게 먹은 것 같은데 못 먹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일이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는데 약대 교수님을 우연하게 이제 유니시티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국가수 부검이었어요. 어떤 부검을 하냐면 약물 중독자에 의한 부검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전도여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라고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제품 소개하러 갔으니까. 근데 우리 막 ADHD 막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들 그 전두엽이요. 원래 남자들은 24살 때 완성이 되고요. 여자들은 20에서 21살 정도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에 ADHD 약,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냥 대안학교를 보내는 일이 있어도 약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은 이제 카페들을 이제 뒤져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먹었다는 콘서트인데요. 이 콘서트는 코카인보다 훨씬 더 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왜 살이 안 쪘냐면은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엄마 나 진짜 배고픈데 밥을 딱 먹어 못 먹어. 엄마 나 못 먹겠어. 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나비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로 다이어트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이렇게 늦게 나와요. 예. 우리 아이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방형 약이고 뭐 정방형 약, 뭐 서방형하고 정방형 이렇게 있는데 정방형 약이 10시간 넘는 지속형 약이 있잖아요. 제가 서방이가 잘 모르겠네. 근데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약인데 그거를 아침에 아기를 8시 1시간 이후에 약효가 나오니까 8시에 먹여야 돼요. 9시부터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걔는 학교에 가면. 근데 그 정상이 정상일까요? 누워 있어요. 무기력하게. 예. 근데 이제 조용한 아이가 되는 거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옆으로 엎드려져 있고 체육 활동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오면은 저녁에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약 기운이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 진짜 뭐 걸신 들린 놈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또 얘가 잠을 못 자요. 1시, 2시까지. 그 약의 부작용이에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얘기했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을 잘 먹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 밥을 잘 먹기는 개뿔이 똑같더만.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ADHD는요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리고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스케줄 연락을 너무나 많이 받고요. 잠바는 뭐 한 5, 6벌 잃어버렸어요. 뭐 우산은 거짓말 더 못해서 100개는 잃어버린 것 같고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300개를 넘게 받고요. 하루에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한테 전화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항상 문제야. 우리 아이가 문제고, 우리 아이가 문제고, 우리 아이가 문제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하죠.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냐면 미국에서는 ADHD 처방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뭐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되게 오래 많이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 클리어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마이바이옴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클리어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 논문의 연구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학습 인지력, 이름 얼굴 연기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뿐만이 아니고 ADHD 개선, 그리고 기억력 유지, 인지력 향상, 불안 증상 개선. 그 ADHD 약을 먹잖아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요. 진짜 강아지처럼. 엄마가 안 오면 너무 무서워하고 엄마가 막 옆에 없으면 뭐 못하고 막 이렇거든요. 어려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제품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보였냐면 아이 텀블러에 거기에 이제 저희 제품을 뭐 클리어소트, 뭐 노니, 에너지는 안 줘요. 예. 그리고 뭐 그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 5교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흔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또 남겨주면 또 혼나는 거야. 이거 남기지 말랬잖아, 엄마가. 무조건 다 먹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어떻게 좋아졌냐면 저희 아이가 물론 전두엽을 훈련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전두엽이 빨리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지 저는 ADHD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두엽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집중력하는 훈련이 또 따로 있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집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저희네 집에 이제 그 제가 보통 이제 늦게까지 활동을 하니까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대견하고 진짜 너무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한테도 아이가 너무 집중을 잘한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범한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이게 이 평범함을 누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만 이런 거 보면 흐뭇하고 너무나 대견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도 너무나 잘 받아왔죠. 예, 요게 이제 콘서트를 먹으면 집중은 잘해요. 그래서 점수를 진짜 잘 받아오거든요. 근데 약을 딱 끊으니까 아이가 이제 55점인가 막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상하게 그 약을 안 먹으니까 시험을 더 못 보는 것 같아. 그 말도 안타까웠어. 못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야. 처음부터 100점 맞으면 재미없어. 이제 5점씩 올려가지고 100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약을 안 먹고도 점차 점수를 올려서 95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거든요. 물론 지금은 버려서 없어요. 예, 아이들이 만들어 온 건 처음엔 작품이지만 나중에 쓰레기가 되니까요, 집에. 예, 그래서 버렸지만 그러니까 저희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짜 저도 우리 이제 아이가 아플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건강한 호랑이 같은 아빠가 이 심혈관 때문에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니시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제 저희 김대엽 사장님하고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어떻게 이제 식습관 하는지 아니까. 우리 이제 첫째는 지금도 약 먹고 있겠죠. 예, 밥 안 먹냐고 또 막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한테 이런 일상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직 그렇게 아픈 사람은 없어. 난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 주위 막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구나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일이고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유니시티를 하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중요했죠. PDR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임상 참여기가 너무나 중요했죠. 5대 의학 수록지 진짜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코샤마크 이런 거 다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압도적인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뭐 이렇게 파트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폰서님 그러면 뭐 이렇게 할 때 막 이 고객 소비자분들 혼내냐고. 혼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죠. 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어떻게 병원에 가는 시간을 쓰면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안 쓰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바라는지, 예, 이게 너무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알바 안 나가면 시간당 최저 시급 안 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예, 이거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속셈을 좀 버리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대신 알아봐 주는 건 없어요. 내가 알아보셔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건강해지지 마세요. 예. 맞죠. 자, 제가 이제 보상을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사실 제가 사업을 한 거는 사실 보상이 정말 탁월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기본급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깊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도가 높다는 건요. 내가 소개를 아주 잘해요. 소개하세요. 예, 내가 후원을 아주 잘해. 타인의 마음을 사는 걸 너무 잘해. 후원하세요.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물론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죠. 예, 둘 다 잘하면. 근데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 있으면 둘 다 점점 더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득의 누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거는 보상 강의를 한 번 들어서는 절대 몰라요. 10번 들어서도 몰라요. 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보상을 강의를 해봐야지 알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홈미팅 과제로 보상을 해오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 수평 수직 압축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잖아요. 보상에. 예,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정말 세심한 거 하나하나 회사가 기울였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네트워크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너한테 많이 줘?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정중하게 물어보죠. 정말 많이 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조를 가졌는지가 쉽다고 하는 건가요? 싸다고 하는 건가요? 네트워크를? 제품의 질이 좋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스타벅스가 보면은 얘네들이 커피를 유통하는 것 같지만 얘네 공간 유통한다고 이야기해요. 공간에서 그냥 제품은 팔려져 나갈 뿐이라고 스타벅스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유니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문화를 유통하고 그 안에서 리더를 배출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를 갈 수 있게끔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해나가면서 그 안에 제품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를 내가 애프터 문화를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익숙해져야지 알아서 제품은 유통이 됩니다. 그게 안 되어져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도 뭐
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쉽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알아봤을 때 이게 정말 똑같은 볼륨을 가졌을 때 많이 줄 수 있고 또 이 볼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것들 했는지를 알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이너리 너나 많죠. 그쵸? 우리나라 국내 80%가 바이너리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예, 여행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사진들인데요. 사실 제가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저는 멋져 보이는 게 좋았고요. 그 유니시티도 막 멋들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하는 거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막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항상 최종희 대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선미 나사 좀 빼.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막 각이 항상 잡혀요. 막 리크루팅도 멋있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의 나를 보여주는 게 나다운 것들을 시스템 문화 안에서 나다운 것들을 하는 게 내가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쳤던 게 여행입니다. 예. 원래 저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못해요. 한쪽에 숨어가지고 막 누가 나 시킬까 봐 이런 이런 사람 있죠. 나설 때는 못 나서고 이 그룹별 모임에서만 막 입으로 막 많이 이렇게 재밌게 터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예요. 저희 집 특이거든요. 나서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있을 땐 재밌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저를 내려놓게 해줬어요. 나도 이런 면이 있었고, 나도 진짜 잘 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미쳐보지 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문화에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화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예요? 두바이라고 있잖아요. 예. 두바이 사실은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은 아니죠. 나 홀을 단신일 때는 갈 수 있지만 가족들끼리 갈 수 있기는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사실은 좀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두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유니시티 문화를 최고로 볼 수 있는 게 두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랬죠. 두바이, 그러니까 그 문화를 빨리 익히는 게 사업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번에 그 연말 10월 달, 12월 달 어쨌든지 그 후반 정도에 우리 코리안 컨벤션 뭐 있잖아요. 아시아 대표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주최하는 킨텍스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시간을 빼내서 이미 다 스케줄 나와 있잖아요. 저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갈 거라서 저는 예. 저는 그런데 그 스케줄을 미리미리 빼놓는 게 그런 것들이 문화의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바이도요. 우리가 여행에 도전한다라고 하지 여행에 간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로 내 사업의 일환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바이에 그냥 발만 디디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몇 발자국 전진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문화를 선도하고 보여줬을 때 우리 그룹이 아니 메가월드 전체가 이런 문화를 받고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 둘째 기저귀 찰 때였어요. 근데 진짜 1학년 이번에 들어갔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진짜 콕 쥐어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 유니스트를 하면서 물론 대표님들 존경하지만 저는 애기 엄마들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잖아요. 사업도 하잖아요. 예, 살림도 하잖아요. 다 해요. 남편도 밥도 주잖아요. 예, 물론 예, 잘안 차려면 그래도 신경은 조금 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 사람이 전 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아줌마들이 정말 많아요. 예, 아줌마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시간을 포기한 만큼, 우리 아이의 시간을 포기하고 가족의 시간을 포기한 만큼 나는 그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결과를,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의 간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줌마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결혼을 한 가장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예, 저는 이때 이런 사람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 때문에 못 나와요. 비가 와서 못 나와요. 오늘은 눈이 와서 못 와요. 그리고 뭐가 어째요? 그런데 부모님은 고치고 싶어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부터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핑곗거리들을 아예 그냥 제로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대표님께서 이희철 대표님께 듣고 계시다면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어쨌든 이런 베이스를 제로로 거의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성장을 하면서 파트너들이 모이고 그릇이 크게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기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이 제품을 먹을까 말까, 이 문화에 동참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 문화에 아직 소속이 안 됐고 나의 변명과 핑계들이 네, 아직은 이 사업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고요. 내가 멋지게 늙고 싶은지 돈 많은 할머니로 늙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은 이 강의를 5번, 10번의 강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쌓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미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는 유니시티는 문화라는 참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고백 내지는 경험까지도 모두 다 풀어내주고 계신 우리 김선미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에는요. 우리 육문숙 사장님의 강의가 있어요. 20여 년 동안 교육업계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육문숙 사장님의 그 열정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의 강의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준비되어 있고요. 미팅 후에 미팅 시스템이죠. 소회의실 열려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체험사항 나누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